자, 여러분, 제가 앞 시간에 질문을 왜 해야 되는가, 질문이 주는 이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생각이 들겠죠. 나도 질문 잘하고 싶은데 나는 소심해서, 그리고 아니면 뭐, 우리 어렸을 때 상처받은 기억들 다들 있죠? 수업 시간에 막 질문 한번 했더니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고 쟤 왜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심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학에 오니까 가끔 막 외국에서 막 학위하고 온 교수님들, 이런 교수님도 있죠. 야, 막 질문 많이 해. 막 이렇게 해놓고 정작 질문 많이 하면 교수님 얼굴에서 약간 귀찮아하는 게 보여요. 그럼 그럴수록, 에휴, 역시나 그렇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질문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교수님한테, 물론 아까 이쁨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교수님한테 이쁨 받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적이 오르는 게 더 중요해요? 일단 성적이 오르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일단 여러분들이 성적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그렇게 눈초리까지 받지 않으면서 최적의 질문 포인트,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다시 재질문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질문 잘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의 목적이 뭔가요? 우리 질문 왜 해요? 그냥 어떤 질문에 대해서 딱 그 대답만 얻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원하는 것이라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뽐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당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업에서의 질문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부 시간을 줄이고 우리가 시험 출제 내용을 교수님으로부터 의도신문을 통해 끄집어내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어필해서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패한 질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한 질문이면 일단 싸그리 실패한 질문입니다. 설령 내가 교수님에게 질문을 해서 수업 흐름 막 다 끊고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교수님이 저한테 막 답변을 해줬어요. 그래서 원하는 내용은 얻었죠. 하지만 교수님으로부터 혹은 주변 친구로부터 이미지는 얻지 못했고 그 눈초리가 두려워서 그 다음에 재질문하는 거에 용기가 사라진다면 과연 그 질문은 성공한 질문이었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죠. 그래서 실패한 상황의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질문을 했는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왜냐? 교수님과 나의 레벨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교수님이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교수님, 물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랬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내가 LA에 있었을 땐 말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LA에 막 학위하시던 얘기를 꺼내고 내가 뭔 질문했는지도 까먹는 경우도 있어. 그럼 두 번째, 교수님이 답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타이밍이 어긋났던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교수님 이거 혹시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교수님이 오늘 이미 가르쳐줬던 내용이면 교수님이 무한을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후에 나올 내용일 경우에는 교수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이후에 나올 내용이니까 좀만 더 들어봐 하고 넘어갔는데 이후에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잘못된 질문으로 분류를 했고요. 마지막에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내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 아니면 결과 솔직히 이미지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내 용기가 깎이는 경우, 내 자신감이 깎이는 경우 요 경우가 이제 마지막 실패까지는 않아도 그렇게 좋지 않은 질문의 예시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패한 질문이 나오는 건 왜 나오게 될까요? 일단 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질문이 잘못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혹은 답하는 사람이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질문이 장황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늘 나중에 배울 내용을 미리 질문한 경우 혹은 이미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 10분 뒤에 10분 전 걸 질문하는 경우처럼 이렇게 타이밍이 어긋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잘못된 질문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하는 사람에게 너무 긴 내용의 답변이 나오게끔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거는 딱히 수업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세미나를 들을 때도 혹은 저 같은 어떤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런 유튜버한테 하는 얘기인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공대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은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최대한 끌어내야 되니까 관심법을 써서 최대한 이 친구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지를 애정을 갖고 궁금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명을 해줘요. 근데 모든 교수님이 반드시 애정을 가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해서 원하는 답을 못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피해받는 사람은 누구다? 교수님이다? 아니다.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최대한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요거는 흔히 할 수 있는 질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방금 설명하는 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 벙 쪄요. 어쩌라고? 혹은 그래서 방금 설명 내가 지금까지 수업을 30분 동안 했는데 거기서 어디가? 뭐 수식이 이해가 안 가? 내용이 이해가 안 가? 너가 지난 학기를 안 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면 너가 들었는데도 이용이 안 가는 거야? 아니면 내가 잘못 가르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잘 가르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럼 교수님은 여기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만 찝어가지고 그냥 이 학생이 뭐 다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너머의 거를 궁금해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3, 4학년 거 대학원 거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못 얻은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해가지고 지금 수업의 내용이 아니라 막 갑자기 고등학교 때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답하는 사람이 너무 장황한 넓은 범위를 가지고 답을 할 수 있게끔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일단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벌써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의 상황과 함께 질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전자장에서 전자장이 벡터로 표현된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기 포텐셜에 대해서 교수님이 뭐 포텐셜 위치 에너지랑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중력 위치 에너지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전기 포텐셜에 적용이 될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고 질문을 드리면 물론 질문이 좀 길어서 이거를 잘 못하는 거에 말이 버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는 좀 솔직히 좀 과했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질문을 했다.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쉽죠. 이 친구 고등학교 물리까지는 아는 친구. 그리고 벡터 알고 있으니까 뭐 지난 이번 강의 초까지는 이해한 친구,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까지 안다고 했으니까 일반 물리학 1까지는 아는 친구다. 오, 그래? 그러면 전이에 대해서만 딱 설명을 하면 되겠구만 하고 답변자가 한 줄짜리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그런 식으로 하면 좋고요. 답변자가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면 그거는 최상입니다. 어느 타이밍에 끊고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강의자가 부담스럽지 않은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질문 타이밍에 질문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의 예시는 방금 전 설명 나온 부분인데 내가 질문을 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방금 전에 질문을 했어야죠. 방금 전에 교수님이 뭐 사과는 빨개, 바나나는 노래 이러고 기차는 길어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다 대고 교수님 사과는 왜 빨갛죠? 이러면 이제 교수님이 사과 빨간 거 설명 다시 하고 바나나 노란 거 설명 다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도가 못 나가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진도가 나가는 게 두려워서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럼 원하는 걸 얻으신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교수님은 진도가 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다들 어느 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커트를 잘 하시고 나중에 찾아와서 따로 질문해라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실추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답을 못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쁜 질문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좀 이따가 배울 내용을 이제 못 참고 질문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 친구가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여기까지 예습하고 왔다라는 거를 뽐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인 경우에도 혹시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수님이 좀 이따 배울 거니까 기다려봐 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할 수 있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수업 시간이 막 넘었어요. 교수님이 막 달리다 보면은 수업 5분 초과, 10분 초과 하실 때 많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다른 친구들이 이제 다음 수업 연강이 있어서 빨리 뛰어나갈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교수님이 장황하게 대답을 할 법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 요것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어서 다음번에 좋은 질문을 하지 못할 만한 그런 타이밍인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습을 통해서 오늘 수업의 타이밍, 흐름을 대략적으로 읽고 가면 충분히 예방하고 좋은 타이밍에 적절한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습,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한 예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전 시간에 예습 방법을 말했을 때 질문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습의 초점은
내가 나중에 복습 시간을 줄이기 위한 예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오늘은 원하는 질문을 제대로 된 타이밍에 실수 없이 던지기 위해서 어떻게 예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강의 계획서에서 오늘 수업이 나갈 범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나갈 범위가 아닌 그거가 넘어서는 거는 궁금하다 하더라도 다음 수업 때 질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예습은 오늘 배울 수업 범위까지만 딱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모르는 내용을 미리 체크를 해요. 물론 싹 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내용이 과연 이전에 나왔는데 내가 이전 걸 몰라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이전 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모르는 건지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 걸 몰라서 모르는 거에 대한 내용은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이번 시간 수업 시간에 질문한 내용은 아니고요. 따로 교수님께 찾아가거나 조교나 친구에게 물어봐야죠. 그 다음 세 번째, 수업 시간에 해당 범위가 나올 때까지 존버합니다. 우리가 해당 범위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손 들고 질문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친구 자기 뽐내려고 질문하나? 요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남의 시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때까지 존버하고 있다가 딱 나왔습니다. 설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갔어. 그럼 질문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패스. 두 번째, 설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갔어. 그럼 그때 바로 손 들고 질문. 마지막, 설명이 안 나오고 나도 이해가 안 갔다. 그러면 설명이 안 나왔어요. 이번 시험 범위인 건 맞아요. 시험 범위래. 이번 수업 범위인 건 맞아요. 왜냐? 내가 강의 계획서에서 미리 체크하고 갔으니까. 근데 교수님이 다루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 수업 때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이번 시험 범위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손들고 질문할 만한 건 아니고 끝나고 나서 교수님 오피스로 찾아가든지 아니면 조교님 여쭤보든지 이메일로 질문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답을 얻기에는 이런 시퀀스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목적이 뭐냐?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원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죠. 아까 어떤 친구는 원하는 게 시험 범위를 줄이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가정한 원하는 것이란 건 모르는 내용을 얻어내고 시험 공부의 범위를 줄여들고 그 다음에 내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 혹은 내가 좀 더 질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 그게 이제 원하는 것이고요. 그럼 실패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잘못된 내용, 대답자에게 너무 장황한 대답을 범위를 요구하는 그런 질문, 잘한 질문보다 yes or no가 나올 수 있는 질문 혹은 한 문장 이내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 그 다음에 잘못된 질문 타이밍이란 뭐다? 교수님이 대답하기에 너무 이르거나 혹은 너무 늦은 질문 혹은 이번 수업 때 혹은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의 질문 혹은 수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더 연장시키는 그런 질문. 그래서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습을 해야 된다. 예습은 그렇게 장황하게 막 다 모든 걸 외울 필요 없어요. 오늘 할 질문이 뭔지만 체크하는 게 바로 효율적인 질문을 잘하기 위한 예습 방법입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좋은데 그중에 좋아요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네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